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전보 한 통. 어머니 사망. 내일 장례식. 경위를 표함. 알제리의 선박 중개소 사무원 물루소는 그 문장을 읽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직장 상사에게 휴가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장례식장까지 가야 하는 먼 길을 걱정할 뿐입니다. 슬픔이라는 의무보다 당장의 피로가 그를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장례식장. 물루소는 어머니의 관 옆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관의 뚜껑을 열어보겠느냐는 문지기의 제안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어머니의 친구들이 내뱉는 울음소리를 마치 기이한 소음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슬퍼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졸음과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 행렬은 타오르는 듯한 태양 아래를 걸었습니다. 지중해의 열기는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고 물루소는 땀을 닦으며 이 지루한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열기에 녹아내려 흐릿하게 보였고 그는 어머니의 시신이 묻히는 순간에도 오직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슬픔의 연극 속에서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물루소는 수영장에서 전 직장 동료 마리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즐기고 코미디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리가 그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았고 오직 현재의 감각에만 충실했습니다. 물루소는 이웃인 레몽과 엮이게 됩니다. 레몽은 거칠고 폭력적인 남자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오빠인 아랍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물루소는 레몽의 부탁으로 아랍인들을 감시하는 일을 돕기로 합니다. 그는 레몽을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건의 옳고 그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물루소와 마리, 그리고 레몽은 친구의 별장이 있는 해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뒤쫓아온 아랍인들과 마주칩니다. 한 차례 짧은 싸움이 있었고 레몽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물루소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로 다시 뜨거운 해변으로 걸어나갑니다. 운명은 그를 눈부신 빛의 함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해변의 끝에서 밀루소는 바위 그늘에 숨어있던 아랍인을 발견합니다. 아랍인이 칼을 뽑아들자 햇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밀루소의 이마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뜨거운 땀방울이 그의 눈을 가렸고 눈앞이 온통 붉은 빛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견딜 수 없는 열기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며 불비가 내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물루소는 주머니 속에 있던 레몽의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을 찌르는 태양을 멈추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그의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탕! 한 발의 총성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미 쓰러진 육신을 향해 네 발의 총을 더 쏘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자신의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5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밀루소. 하지만 수사관과 변호사는 그의 살인 동기보다는 그의 평소 태도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왜 울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물루소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의 솔직함을 반성하지 않는 자의 오만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곳이 아니라 밀루소라는 인간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밀루소가 장례식 다음날 여자와 수영을 하고 영화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이자의 마음은 곧 살인자의 마음입니다. 물루소는 자신의 재판에서조차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물루소를 대신해 내가 라는 표현을 쓰며 변론했고, 판사들은 물루소의 인성을 규정짓느라 바빴습니다. 물루소는 문득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단지 태양 때문에 총을 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부조리한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밀루소에게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신부는 그에게 신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을 강요하며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무심하게 살아온 밀루소였지만 이 순간 그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신부의 멱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신도, 도덕도, 구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을 운명이며 그 사실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입니다. 신부가 떠난 뒤 감옥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물루소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세계의 거대한 무관심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는지, 왜 약혼자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고 그 평등함 속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유죄라고 판결했지만 그는 자신의 진실을 지켰습니다. 슬픈 척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의 질서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가올 사형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형 집행의 날. 그는 많은 구경꾼이 찾아와 자신을 증오의 함성으로 맞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그가 이 세상에 확실히 존재했다는 증거이자 그가 끝내 이방인으로 남았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루소는 비로소 행복을 느끼며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